영재에 있어서 사교육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사교육 없이도 수학 영재성 키울 수 있을까요? 있죠. 있는데 커뮤니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자주 소개드리는 카톡방이 있어요. 그 카톡방에는 아이들이 저보다 수학을 훨씬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었어요. 저는 그래서 처음에 걔네들이 대학교 2학년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인 아이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,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과학고나 영재교육 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고, 이제 영재교육 준비하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, 걔네들한테 너 어디서 수학 배웠냐라고 하면 자기가 재밌어서 그냥 혼자 찾아보면서 공부했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재원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지만, 어쨌든 간에 저 영재성을 키워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단,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해요. 저는 영재에 있어서 사교육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영재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또 시키면 오히려 평범해지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고요. 이제 평범해진다기보다는 자기 영재성을 잘 발휘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, 또 오히려 사교육을 또 안 시켜줘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경우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활동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거기서 자극을 받았을 때 자기 혼자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여기가 찾고, 또 필요할 때는 부모님한테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들은 영재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. 하지만 그냥 혼자 내버려두는 건 아니고 적절한 자극이, 또 좋은 멘토, 어떤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요, 좋은 멘토가 아니고 뭔가 교과 학습을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, 아니면 그냥 뭐 막 반별 강등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의 경쟁심을 뭐 자극해서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학원에 넣는 게 영재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막 좋은 효과를 내는 것도 막상 못 본 것 같아요. 영재 아이가 있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? 저는 제가 영재성을 더 개발하기 위한 그런 팁은 지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세상이 너무 많아요. 사실은 영재성을 막 끌어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영재성은, 사실은 이제 뭐 영재를 구분할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, 뭐 우리가 얘 영재성을 막 끌어줘야 돼 막 이런 영재성이라면 사실은 이제 정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런 영재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영재 아이들한테 제가 조언하는 이제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, 저는 오히려 인성에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요거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재라고 딱 어디서 듣고 오잖아요. 그러면 아이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. 이 아이한테 칭찬을 막 안 한다거나, 아니면 아이한테 어디 가서 막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막 강조하신다거나,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말라, 뭐 너는 이렇게 나서지 말아라고 굉장히 강조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게 오히려 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, 오히려 영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성은 조금 내가 남들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를 조금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뭐냐면,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. 사람들이 너를 오해할 수 있어. 이거는 너의 잘못도 아니고 친구들의 잘못도 아니고 선생님 잘못도 아닌데, 다만 너가 속상할 수 있지만 너 잘못이 아니야.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거. 그리고 너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,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과정을 좀 같이 부모님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. 왜냐면 영재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남들이 다 좋아하는데 나는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, 내가 좋아하는 걸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굉장히 친구도 많고 굉장히 인싸 같은데 사실 외롭고, 좀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너무 막 잘난 척 하지 마, 뭐 겸손해야 돼,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니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계속 나한테 겸손하라고 하느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. 이런 거, 요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가, 저는 요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싫어하는 거, 자신 없는 거에 도전하는 거를 좀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영재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경험을,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경험을 이미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아이들한테 생각해보세요.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가 못하는 걸 하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그걸 재밌어 할까요? 재밌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더 싫어요, 남들보다. 그러니까 이 간격이 훨씬 더 벌어지거든요. 하기 싫어하는 거를 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. 그래서 저는 실패 경험, 혼나는 경험들이 이 아이들한테도 필요하다. 근데 이거를 아이가 과학을 잘하는데 과학을 막 실패시키거나 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좀 요청을 드리는 게, 아이가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 하는 것, 또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
좀 같이 시작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좀 같이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이제 뭐 저 아이가 영재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포켓몬 카드 게임을 시키는 거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들한테 늘 말씀을 드려요. 근데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영재성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좀 대회를 나가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대회를 내보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특히 영재 아이들일수록 내가 못하는데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 기준을 풀필하고 오는 그런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겠다. 예를 들면 엄마랑 같이 1.5km 수영대회를 나가. 그러니까 남들은 다 막 몇 분 안에 들어오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완주를 했어. 이런 경험.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 이렇게 실제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과학 같은 걸 잘하는데 자신 없는 검도 대회를 나가서 1승을 목표로. 이번에 빵승 했으니까 1승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그 아이한테. 너 1승 하면 그럼 뭐 할 거야? 했더니 그때는 또 2승을 목표로 할 거래요. 이런 모습들. 내가 못하는 것도 내가 즐길 수 있고 도전하는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. 이런 게 영재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부모의 어떤 행동이 영재 아이에게 독이 될까요? 뭐 이거는 느끼실 거예요. 근데 부모님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니겠죠. 그 영재성이 있는데 가장 부모님들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결국은 비교를 당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경쟁심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자극해 주는 게 너무너무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비교를 당하면 아이가 이제 좀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게 이게 이제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좀 수위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많아. 하지만 난 잘해. 난 이거가 너무 좋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 라는 이 수위를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면 부모님도 욕심이 생기고 자기도 욕심을 내잖아요. 그런데 해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아. 이제 이런 경우에 처하는 게 굉장히 조금 아이들에게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거기서 퍼포먼스가 안 났을 때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영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메타인지가 뛰어나서 이제 학습 능력이 좋은 영재들은 뭐든지 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우리 아이가 잘한다고 해서 꼭 특정 영역을 끌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조금 가까운 길을 좀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재아이들 똑똑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들보다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요. 그럼 이제 우리 아이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. 그래서 이제 수학을 쫙 끌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수학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었나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재가 꼭 한 분야에서만 뛰어나야 영재가 아니거든요. 요즘 세계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 뛰어난 그런 교수님들이 아니에요. 오히려 자기 사업을 잘 만들어내고 그거를 잘 이끌어가고 막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구현시키거나 이런 사람들 오히려 천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그런 인재가 아니다. 그래서 꼭 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거나 한 분야에서 엄청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것만이 영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